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약간 보충을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씩 갑작스럽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중간중간에 문제를 풀다가 이 부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기관계라는 것이 있죠. 아이고. 기관계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기관계라는 것이 존재를 하기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줘야 할 것이 있기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세포가 있고요.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직들이 모여서 개체가 되고요. 벌써 개체가 나오면 안 되는데.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요.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물로 개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몸이 구성이 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뭐를 뽑을 거냐면 여기 있는 기관계를 뽑아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각각의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보이는 것들이 무엇인지부터 함께 맞춰봐야겠죠? 자, 여기에는 지금 간 보이고요. 위 보이네요. 소장 보이고요. 대장 보입니다. 여기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쓸개, 이자 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소화계라고 부릅니다. 짜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소화계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복잡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여기에는 심장 보이고요. 심장. 여기에는 지금 혈관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역할을 하죠?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순환계입니다.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폐입니다. 폐는요, 우리 몸의 호흡을 담당하는 호흡계에 속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콩팥. 여기 있는 것은 방광이라는 것인데요. 얘네들은 우리 몸의 노폐물 제거를 담당하는 배설계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럼 각각의 특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는 아직 배우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관계를 공부를 하는데 각각의 역할을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합니다. 뭐라고요?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야겠죠. 호흡계는 여기다가 간단하게 써보도록 할게요. 호흡계는 기체 교환 이것을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자, 소화계는요. 양분을 소화를 해요. 소화를 하고 그 영양소를 우리 몸에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계는 양분을 소화하고
흡수하게 됩니다. 자, 배설계는요, 물질을 온몸으로 운반하나요? 아닙니다. 배설계는 물질을 우리 몸의 밖으로 보내버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즉, 배설계는 노폐물을 걸러 몸 밖으로 내보낸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것이 바로 배설계. 자, 순환계는요. 그렇죠. 물질을 온몸으로 운반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기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기다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 관련된 기능을 하는 몇 개의 기관이 모여서 유기적인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단계를 우리는 기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강의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른 내용들도 충분히 중요하지만 이 내용을 꼭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요, 이제 심장과 혈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살짝 헷갈려서 자료 한번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간에는 심장과 혈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심장과 혈관이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바로 순환계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순환계라고 우리가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순환계는 뭐였죠?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물질을 운반했던 게 바로 이 순환계인데 순환계는 뭐로 이루어져 있고? 심장과 혈관.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심장과 혈관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혈액에 대해서는 지금은 배우지 않을 겁니다. 심장과 혈관에 대해서만 우선 배워놓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장은 이거는 제가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은 중요한 거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심장을 한번 더 그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또 그려볼게요. 익숙해지면 질수록 좋죠? 네. 위에 두꺼운 벽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자, 여기는 뭐였나요?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죠?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각각에는 뭐가 존재했었다? 판막이라는 것이 존재를 했었다.
네, 이런 식으로 존재를 했었다는 거. 자, 그러면 색칠해 볼 시간이 왔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와서 혈액이 이동했는데, 자, 제가 혈액 이동 방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을 텐데, 여기가 대정맥, 폐동맥, 폐정맥, 대동맥.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갔고 어디로 흘렀는지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다가 자, 제가 순서 말씀드렸죠? 대정맥, 오심방, 오심실, 폐동맥 갔다가 자, 요거를 또 써드려야 되나? 그래도 반복하면 할수록 좋으니까 만약에 이걸 기억나시는 분들은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온몸을 순환하는 온몸의 모세혈관이 있었고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대정맥, 오심방, 오심실, 폐동맥 갔다가 폐의 모세혈관까지 갑니다. 그리고 폐정맥, 좌심방,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이렇게 왔다라는 거 제가 기억 꼭 부탁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겠나요? 자, 이 순서입니다. 우선 온몸의 모세혈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심방은 혈액을 심장으로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라고 했고요. 심실은 혈액을 이제 심장에서 내보내는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심방은 정맥과 연결되어 있고요. 심방은 정맥과 연결되어 있었고 심실은 동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것이 판방이었고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어디가 더 공기가 많은가? 즉 산소가 어떤 피가 더 많은가? 산소가 어떤 피에 더 많은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살짝 조금 심화된 과정이기는 한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은 거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맥혈이 있었고요. 동맥혈이 있었어요. 그죠? 정맥혈은 산소가 적었고 동맥혈은 산소가 많았어요. 피 속에. 이거를 한 번 더 쓸 필요보다는 제가
전에 필기를 했던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겁니다. 산소가 많이 존재하지 않는 피를 정맥혈이라고 했고요. 산소가 많이 존재하는 피를 동맥혈이라고 했어요. 자, 잠시만요. 네, 그래서 여기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신다면 정맥혈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각각의 특징이 있으니까 그 특징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자, 우리가 정맥혈이라고 한다면 산소가 적은 거라고 했죠. 이거 색깔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맥혈은 우리가 색깔을 살짝 어두운 파란색을 사용할 겁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정맥혈 먼저 할게요. 산소가 적어요. 그러고 산소가 적은 피가 흐르는 곳인데, 자, 보통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피가 적은 것은 보통 어디에 흐르실 것 같아요? 온몸으로 가고요. 폐로 갑니다. 온몸에 갔다가 온 산소를 다 뺏긴 것이 더 산소가 적을까요? 공기가 통하는 폐로 갔다가 들어온 정맥이 더 폐정맥에 있는 그 길이 더 혈액이 적을까요? 당연히 온몸에 가서 자신의 산소를 빼앗겼을 때 더 적겠죠. 그래서 정맥혈은 어디에 위치를 하냐면 대정맥, 폐동맥, 오심방 이렇게 하는 거는 순서대로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 안에 있는 혈액이고요. 자, 이제 동맥혈 한번 보겠습니다. 혈액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네 혈액을 우리는 동맥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폐에 갔다 오면 산소가 많을 것이고 온몸을 순환하고 오면 산소가 적을 것입니다. 당연히 산소가 적은 것이 이동을 하니까 요 안에 있을 때는 당연히 산소가 적겠죠. 그리고 당연히 산소가 많은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여기선 더 이상 빼앗기는 거 없어요.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요 안에서의 상태는 산소가 많은 피가 흐를 것이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정맥혈, 여기 흐르는 피가 동맥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씩 확인 더 하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 마이 갓. 이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정맥현과 동맥혈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만 알아두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 됐습니다. 요거 꼭 한 번씩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이번에 제가 문제를 풀다가 틀린 부분 함께 문제화해서 여러분들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저는 정말 뿌듯하고 정말 재밌게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싶다, 다뤄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제들 꼭 한 번씩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언제나 힘이 되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